여의도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여의도 정치권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지방선거가 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3일이 선거니까 이제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아유 뭐 아직 5개월씩이나 남았네 하실 수도 있는데 정치권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최근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설 민심이잖아요. 설 밥상머리에서 당연히 우리 지역의 뭐 시장, 뭐 군수 누가 될 거냐 이런 얘기들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설 이전에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후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각 정당에서는 우리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핵심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개월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정당 입장에서는 설을 앞두고 가장 분주하게 움직일 그런 시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요. 지금부터는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잠시 나가서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방선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치권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전국 여러 지역 중에 오늘 얼마나 추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 최강 한파에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지역,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시장 자리를 놓고요. 지금 여의도 정치권이 거의 정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그래도 우리 명색이 제일 야당이고 보수 정당 아닙니까? 대구를 만약에 다른 당에 내주면 아이고, 우리 당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문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이 딱 이렇게 받아쳤어요. 아, 그래? 문 닫는다고 했죠? 한국당 우리 문 닫게 할 겁니다. 대구시장 우리 사활을 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른정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홍 대표 그렇게 말씀하셨죠? 좋아요. 문 닫도록 대구시장 선거에 우리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홍준표 대표의 이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서울시장은 내어줘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대구시장을 내어주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 문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줄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홍 대표 저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 대구가요,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대구 민심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시청자 여러분 보면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출마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여론조사에는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43%, 그리고 현재 대구시장이죠.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권영진 시장이 29.8%. 그러니까 얼추 이렇게 봐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차이죠. 그리고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이 5.5%, 기타 없음 모름이 21.7%인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화면 보시죠. 자, 홍준표 대표 문 닫겠다고 했는데 정말 한국당이 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일련의 흐름은 이런데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물음표에 대한. 그 열쇠는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과거에 이제 보면요, 몇 주 전에 생각해 보면 권영진 시장이 이제 대구시장 재출마 의사를 밝히고 내가 대구시장 2번 한 다음에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거기다 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후보, 자당 후보를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대구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홍준표 대표가 결국에는 권영진 시장 말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의 일대 혼란이 벌어져가지고 사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오늘 기다렸다는 듯이 네. 지금 이제 신당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오늘 강병규 기자 어디 갔다고요? 대구 갔습니다. 오. 대구 가서 정책 간담회 기자들과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 지금 떨고 있을 것 같다. 지방선거 이후로 한국당이 소멸될까 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사실 홍준표 대표가 미니 야당, 민주당 이중대라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무섭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뭐 지방선거 치면은 한국당이 문 닫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빨리 닫게 하겠다라면서 세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가 약간 좀 쓰라린 추억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백신하면 안 됩니다. 예. 처음에 국회의원 되실 때는 박근혜 사진 딱 붙이가 친박하고 했지요. 정말 어때요? 근데 이준석 위원장께 질문 드릴까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정말 이 대구시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구 찾은 것도 정말 우리가 한번 대구에 한번 정말 이 모든 공력을 들여보겠다 약간 그런 의지인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바른정당의 기반은 이제 TK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호남 기반으로 국민의당과 합칠 때 기반이 있어야 어느 정도 그래도 대등하게 합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구를 다지러 간 것인데 아까 이제 서문시장 자료 영상이 나왔는데 저 당시는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이 바로 직후라 가지고 좀 성남 민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당시에는 조직적으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반발하려는 그러니까 친박계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살아있을 때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정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TK의 친박계를 이끄는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최경환 의원 아니겠습니까? 아, 예. 본인이 지금 당신께서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고 예. 유승민 대표와의 어떤 조직적인 경쟁을 할 만한 세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준석 위원장, 유승민 대표가 예. 정말 대구시장 출마할 가능성도 아니,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대구에서 어느 정도 민심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구시장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하고 네. 만약에 저희 국민의당이 이제 합칠 거잖아요, 신당. 그러면 대구시장 좀 카드가 있습니까? 인물이 좀 거론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이제 바른정당에서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이 아. 이제 사실 저분이 3선 이제 구청장을 하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지역에서 인도가 있는 인사고 하기 때문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계시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이제 뭐 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이런 조사를 보면은 예. 한국당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명망 있는 후보군들이 지금 영입 추진 중인데 예. 아마 실제로 응할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대결이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원내 대표단들이 식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공개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알려졌는데 대구시장 관련된 얘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가 이제 언급이 된 것 자체가 좀 신기했는데 대구 출신인 민주당 의원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 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잘 세우면 한국당, 대구시장 만들어서 한국당 문 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사실 이제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저 말 듣고 무슨 반응을 했을까 좀 궁금했는데 저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고 하고요. 대신 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제 지역구이기도 했고 고향인 PK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예. 경남 동부의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영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았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저희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구 경북 정당 지지율인데요. 민주당이 28.9, 그다음에 한국당이 36.4. 기타 정당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국당을 앞섰어요. 근데 이번 조사는 민주당을 한국당이 다시 앞서게 된 것이죠. 제자리를 찾아온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36.4, 28.9가 나왔는데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는 저 여론조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딱 한 주 전에 제가 대구를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가서 이제 기업인들과 어떤 모임 자리가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울산, 포항 이런 도시들은 대기업 위주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섬유공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뭐 성서공단이라든지 경산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직격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역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예. 이건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을 보는 게 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 아마 저런 지지율 같은 거는 상당히 실제로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반영된 조사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 앵커 브리핑톡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구가 모든 정당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만큼은 우리가 지키겠다, 뺏겠다 이런 경쟁인데 근데 저 김부겸 장관은 계속 출마 고사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3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 좀 취재 결과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이 직접 기자들에게 일단 출마할 것이냐 여부를 좀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불출마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자신의 그런 사표는 대통령과 총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사표를 낼 때는 대통령이 사표를 받은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예. 이것은 내가 출마를 하게 되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결심이다라고 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어떤 대통령의 후광을 좀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던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김부겸 장관이 종국에는 대구시장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렇게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이게 되는 선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선거를 나가는 게 정치인인데 네. 아까 말했듯이 대구에서 불모지에서 당선되는 이미지는 이미 의원으로서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바람에 장관까지 가게 된 것인데 예. 지금 대구시장에 한번 나가가지고 어차피 이긴다는 조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무슨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대구시장을 선택하진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